자, 13일자 공략주 기아, LG전자, 에코프로 PM, KG스틸, 넷게임즈 이 종목군들 다시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변동성이 쭉 나온 종목군들 넷게임즈, KG스틸, 또 뭐 KG케미칼, KG케미칼도 결론적으로는 좀 미끄러지고 마감이 좀 되긴 했는데 그리고 DB하이텍, 기아, 에코프로 PM, LG전자, 또 SK하이닉스, BH, 뭐 삼성전자. 오늘은 시장이 1.86%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안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강세를 떴습니다. 다 강세를 떴고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일동제약 부분이 하한가 진입한 부분이 굉장한 타격이 됐는데 일단 뭐 비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장 초에 54,500원에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만 원활치는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더 큰 조정폭이 돼버렸는데 일단 어쨌든 10% 비중 내에 손실 범위 전체 계좌에서 좀 잘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이 전체 시장에서 나와주기를. 그리고 이제 좀 정신을 우리가 좀 차려서 내일부터는 뭐 변동성 종목에서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흐름보다는 아주 뚜렷하게 설정 범위 제대로 잘 잡아서 대처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 추가 강세로 분명하게 연동이 될 때 그 수익 범위를 다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뭐 사실 조선주들의 흐름 만만치 않았어요. 뭐 소형주들 기준에서 이렇게 등락률이 시가총액 1조 미만 위주에서 등락률이 이렇게 다 나오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신풍제약이나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단위 기준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신풍제약, 케어젠 16%, 9.6%, 이 정도, 뭐 현대바이오 9.5%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이 종목군들은 전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었어요. 어찌됐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일단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전부 다 이런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하이브 쪽도 흐름이 굉장히 오늘 강했네요. 조선주의 기준이 아주 오늘 크게 돋보이는 하루였고요. 2차 전지 부분의 흐름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탄력이 좀 나와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 내일 기준에서 이제 시장을 또 추가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IT도 오늘 결코 나쁘지 않았거든요. 1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뭐 월등히 큰 뭐 5%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쉽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하고 추세적인 강화, 주봉에서의 또 추세적인 강화 이런 부분도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13일 기준에 이제 지수가 2,700포인트를 넘기다 보니까 277개 종목이 1조 이상짜리 종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서 오늘 사실 우리 종목이 대부분이 다 껴져 있는데 삼성전자 거래대금 뭐 1위 그리고 일동제약이 거래대금 2위 속에서 하한가 내일 기준에 이제 좀 탄력적인 반발력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펀드멘탈적인 부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오늘 어찌됐건 강하게 매도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강한 매도 사인보다는 전략 기준에서 실패가 된 매도 사인이 됐죠. 결과론적으로 변동률이 원체 이제 뭐 2월 달에도 2월 3일, 2월 7일, 2월 25일 상한가, 3월 달에도 3월 25일 상한가, 3월 22일, 3월 27일 22%인가요?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 불거지고 흐름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일동제약의 전략은 뭐 정혜원님들께는 쭉 올려드렸는데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세무조사 가지고 한가 맞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세무조사 내용 가지고는 변동률이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전환 물량의 기준에서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전환 물량 오늘 얼마나 소진됐는지 한번 보죠. KB 쪽에서 이왕 이렇게 된 거면 전환 물량이
소진돼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인들이 지금 떠는 물량이 없어. 기타 법인이 12만 4천 주야. 야, 이러면 전환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요. 오히려 이제 그 그간의 흐름에서는 전환 물량이 나올 때, 기타 법인의 물량이 나올 때 주가의 흐름이 약하지 않았다. 예제를 보시면 전환 물량이 나올 때, 또 전환 물량이 나온 이후에 바닥한 쪽,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환 물량이 나올 때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한 이후의 흐름도 약하지 않았다. 지금 이 기준은 그걸 무조건 따라잡는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철저히 이제 기술적으로만 대처해야 되는데, 일단 그럼 첫 번째 기준은 세무조사 문제 아니었고, 두 번째 기준은 전환 사채 기준의 물량이 일단은 사실은 아니었고, 그게 막 쏟아져 나와서의 흐름은 아니었고, 세 번째 기준은 일단 그 일본 쪽에서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그 부분이 임산부는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임산부는 사용할 수 없는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어제 그게 나왔어요. 사실 어제 나온 뉴스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오노기 제약 부분도 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기준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이쪽 시오노기 제약 부분이 18%인가요? 조정폭이 15%, 16%그 기준에서 어찌됐건 정가 기준으로는 좀 돌려놨습니다. 12.74가 아니고 요게 11%대로 돌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그 이후의 흐름에서 아주 좀 강력한 반발력이 나와서 마무리가 좀 잘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넷게임즈 이제 좀 이따 같이 볼 텐데, 일단은 넷게임즈 쪽에 변동 종가 기준 잘 마무리 지어주기를. 자,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 최상위가 이제 다 우리 종목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건 나쁘건 일단 이슈가 되는 종목 위주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넷게임즈. 그 다음에 KG스틸은 제대로 된 그 전략 부분을 야간 방송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야간에서 다 올려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자를 내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내일 한번 다시 또 들여다보고요. 이제 이슈는 불거져 있지만 재차 이제 뭐 우선 협상제로 뭐 선정되거나 하면은 또 거기에서도, 근데 지금 쌍방울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KG 그룹 쪽이 좀 월등히 유리하죠. 그리고 신풍제약은 반사 이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반사 이익이라보다는 주가 변동이 반사적으로 나온.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게 이제 하이닉스의 반등 탄력이 1.8%였다는 거.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나스닥 선물이 조금 더 강하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주의 흐름이 조금 더 이제 강도 있게 연출되어 주기를, 그 앞장을 설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실적 대비 월등히 저평가에 있는 하이닉스, 이런 흐름이 나와야죠. LG전자처럼. 그러니까 LG전자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200만 주, 250만 주 뭐 그 이상 원하고 있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2천억 원을 형성을 해주고 8위에 놓여져 있다. 최근에 거래대금이 계속 수반되면서 추세 강화를 연출하고 있다. 20거래일 고점 10만 7천 원을 그 물량을 대부분을 다 소진시켜줬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 고점에서 빵 찍히고는 이제 눌려버린 흐름이 되는데, 에코프로비엠도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수준 아니에요. 최소 이제 50만 주 이상 뭐 이렇게 원했는데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 1위의 기준으로서의 흐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 전에 올려드린 종목 하이닉스, 뭐 기아, LG전자, 에코프로비엠, KG스틸이 다 변동성이 일정 범위 나왔고요.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돼야 되겠죠. 자,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도 지금 한번 올려드릴 텐데, 뭐 지금 접속 인원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각 채팅방에 상상상 한 번씩 올려주시죠. 뭐 내일장에는 상한가 종목이 우리 계좌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해서 상상상 한번 올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도 종목들 설명드릴 때 설명도 같이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골뱅이 2개를 다시 넣어서 상상상. 아유, 김영국 선생님하고 5번 방에서 또 까꿍이 선생님 또 나머지 방도 이제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상상상 예, 혜영 선생님. 이데일리 쪽에서 좀 오래간만에 월요일날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라고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수십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착시 현상이 났던 부분 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넷게임즈는 뭐 아주 휘황찬란했어요. 그 장중에 좀 정신을 좀 챙기고 차리고 나서 전략 기준을 새롭게 이제 잡아드린 건데 일단 넷게임즈를 12일 날 전일이죠. 전일 편입을 하고 24,700원의 손절 범위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개장 초 1분 만에 23,000원대까지 내려갔죠. 그건 뭐 순간적으로 물량 한번 빵 터지고 내려간 거라 사실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쪽의 기준을 잡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 흐름 넷게임즈의 매수 평균 단가가 이제 26,300원이었고 그리고 개장 초에 변동이 한번 나왔는데 그 변동 속에서 차익 실현하지 않았죠. 좀 다시 되돌리더라도 거래가 없어서 그런다. 거래 실릴 때 더 보자라고 했는데 그 개장 초 고점을 다시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1차 고점 3750원 찍었을 때 뭐 평상시에는 3% 5%까지도 설정을 해서 놓고 봤죠. 벌써 이미 VI 발동되고 난 이후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했어요. 1.5% 조정 33,100원, 3% 조정 29,800원. 그렇게 해서 3만 원 수준에 이제 정리가 된 거죠. 3만 원 수준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28,200원 정도가 이제 조정이 절반 정도 나오는 기준이 되는데 28,000원까지 훅 밀렸어요. 그때 이제 그 기준에서 3% 그리고 추후에 2%를 더 편입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자. 목표 주가는 32,000원이다 했는데 28,650원 찍고 28,000원 찍은 거죠. 28,000원 찍고 이렇게 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추가 2%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 편입해서 다시 5%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둘이 합쳐서 600원 정도니까 대략 29,000원에 재편입했죠. 그러니까 한 3% 등락 범위에서 재편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이제 현재가 31,000원일 때 고점이 31,250원이고 이럴 때에 다시 전량 차익 실현을 합니다. 좀 오늘 이제 가파르고 빠르게 진행을 했죠. 사실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의 매매가 쉽지는 않은 그런 기준이었는데 어찌됐든 평균 31,550원에 그러니까 29,000원 평균에 31,550원이면 또 1,500원 정도 수익이니까 한 5% 정도 5% 수익을 챙긴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1차 차익 실현을 했을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26,300원 평균 단가에 3만 원이니까 10% 이상의 수익. 그죠? 26,300원 대비 3,700원이니까 한 15% 가까이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5% 추가적으로 수익이 났고 그러니까 한 17% 수익이 난 거예요. 17% 수익이 나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을 했습니다. 재편입을 했는데 조금 그 재편입 기준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분봉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넷게임즈가 거래대금 3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순식간에. 우리는 이제 어제 개장 초에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 붙었는데 어제 기준에서는 이게 주가가 꼬리를 달리고 내려오면서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넥슨게임즈 이제 합병 기준인데 오늘 그 이슈된 부분은 넥슨재팬에 대한 지분을 추가하고 있다 지금 자꾸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돼 있는 넥슨GT, 넷게임즈 합병이죠 이제 그쪽이 일단 뭐 이슈가 불거진 흐름으로 되고 이 변동성을 주도한 쪽은 사실상 없어요. 그냥 액티브 쪽, 액티브 펀드 쪽 그리고 부티크 그리고 이제 뭐 개인 큰손 또 개인들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윗방향의 매수 강도가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결론적으로 거래가 수반돼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거래량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내일장 공략주 기준 설정 범위에서 1,200만 주로 잡아드렸어요. 오늘 1,500만 주에 80%, 1,200만 주면 3,000억이거든요.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중에는 이제 넷게임즈를 이렇게 이제 바꿔놔 드렸는데 일단 넷게임즈 부분의 제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글 올리시고 해주시는 분들 바꿔주세요. 공지사항의 내용도 다 바꾸세요. 공지사항의 내용도 KG 스틸의 쌍용차 인수전 참여가 아니라 제목 다시 고쳐서 인수전 참여 신청을 냈죠.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렇게 단어들 다 보고 뉴스 보고 싹 다 바꿨어요. 싹. 오늘 그렇게까지 바쁘진 않았을 텐데 나머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싹 다 바꿔서 그 회원분들께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죠. 그리고 지금 방송하는 동안에는 넷게임즈 그 방송 우리 그 이데일리나 팍스나 뭐 서울경제TV 방송할 때처럼 설명드릴 때 낯장 파일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 넷게임즈든 이 종목분들 설명할 때 그래봐야 1시간 할 거니까 그 내용들의 링크 교육하면 교육의 링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넷게임즈는 이제 게임판으로 발급제게 이거는 그 옛날 내용이죠. 아주 오래된 내용을 지금까지 제목도 바꾸지도 않고 급할 때는 뭐 넣을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오늘 아까 보여드린 사우디 쪽 지분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 하나 때문에 변동이 확장된 겁니다. 아마도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이제 들여다보고 계셨으면은 거래가 터지는 시점에 설정 범위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잠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면 보기 힘들었던 변동성이었어요. 오늘 기준에. 어쨌든 1시 15분에 35,500원일 때 고가가 이제 37,50원일 때 저 기준에 이제 33,300원, 29,800원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고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그리고 전략 부분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오늘 막 아주 뭐 공격적으로. 근데 이제 이데일리 쪽에 예를 들어서 이데일리 쪽에 이렇게 올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쪽 무료방이 이제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장중에 교육을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그쪽은 이제 실시간으로 제대로 못 올려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이쪽 이데일리 쪽으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쪽 범위에서 이제 아무래도 장중 다른 분들 교육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제 물량을 받으실 수 있겠죠. 오늘 수요일의 기준이고요. 아유 광고가 지워도 다 삭제가 되질 않으니까 덜 지워진 거 나중에 봐가지고 시간 되면 좀 한번 지우시고 뭐 오늘 LG전자도 개장 초부터 좀 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넷게임즈 보시면은 이때 올려드렸어요. 1시 반에 1시 반에 올려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대로 조금 전에 이제 보신 내용 이렇게 해서 전략 부분을 이렇게 1분봉 뭐 5분봉 이렇게 요 그림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지금 요자락 부분에 27,100원일 때 30분에 올려드리는 내용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기준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그죠? 차익 실현 범위를 최대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33,300원부터 해서 고점 대비 1.5% 이제 팔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33,300원에서부터 정리 그리고 29,800원 팔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라드릴 때 1시 15분이고 35,5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트 자를 때는 이제 주가 조금 더 눌려져 있었고 일단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그 텍스 전략도 이렇게 다 올려드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차트 또 잘라서 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동영상 바로 가기 이렇게 넣을 때, 그 사이에 제목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목 만들어서 보도 자료들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동영상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장중에. 그래서 구독 알람 신청을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내 게임즈 좀 아무도 안 본 거 아니에요. 39분만 혜택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구독 알람 신청하시면 그 이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꼬리 달고 다시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이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그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27,000원대, 27,000원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 벌써 이미 교육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물량 26,300원 물량, 그리고 차익 실현 안 하고 눌려지면 뭐 그대로 유지해서 대처한다. 신규 편입은 거래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요 기준점에 교육 자료 부분을 동영상을 미리 보고 계셨다면 1주월봉 다 보여드리고 일봉하고 주봉은 잘라서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구독 알람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놨어요. 1점 미만짜리 종목에서는 예를 들면 중소형주 기준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쪽 기준에서는 2에서 3%의 조정, 이렇게 뭐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그리고 지금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그 링크를 좀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안 들리시나?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 1조 미만의 중소형주는 2, 3% 등락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2에서 2.5%, 그리고 10% 미만에는 1.5에서 2% 켰는데,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기준점을 좀 명확히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건 1.5에서 3%를 1차, 2차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시 20분에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드린 거죠. 이제 계속 3750원 대비해서 3300원, 29800원 차익 실현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주가가 다시 대밀렸단 말이에요. 고점 3750원 찍고 28,650원까지. 9.98까지 밀렸어요. 9.98까지 밀렸지만은 또 오후장의 기준이지만은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이 되니까. 그래서 줄을 거드린 게 1분봉에서는 20만 주에서 30만 주, 그죠? 5분봉에서는 5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정확히 2, 30만 주 거래량 터지고 양선으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략 동영상 그 구독 알람 신청에 있어서 전략 기준 다 보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다 편입의 기준이 잡혔겠죠. 지금 그 직원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나요? 계시면 조금 전에 저 거래량 거래되고 한꺼번에 저렇게 다 올렸구나. 가급적이면 낮장으로 올리는 낮장으로 쭉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하는 거 알고 또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 28,000원, 28,200원 뭐 이렇게 줄을 거놨는데 28,200원이 절반의 조정이었고, 그래 이제 28,000원까지 훅 밀리고 돌릴 때 이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하실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5분봉 보셔도 50만 주의 거래량 수반하고의 돌림, 망치형의 꼬리, 요때 하고 이제 29,000원대. 그 29,000원대가 이제 일봉상으로 28,950원이 직전 고점이 돼요. 결론적으로 문자 나간 그대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일단 수반돼 있죠. 최고의 거래량으로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온 거니까 거래대금 수반돼 있고, 그리고 1조 이상짜리 종목이니까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뭐 3위까지 올라선 그런 흐름이라면 20%까지도. 근데 오늘 고점이 뭐 18%, 19%였어요. 그렇게 해서 15%까지 이제 그 편입 기준이니까 뭐 돌릴 때 편안했죠. 그러니까 1시 44분에 3만 원 전후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 제 차 28,650원에 재편입
3% 부분을 신규 추가 재편입 5%로 공략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2, 3% 수익 내고 나서 차익 실현 전량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상향. 그리고 나서 이제 동영상 또 올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일단 넷게임즈의 뭐 일부 자료를 뭘 어떻게 활용을 했다는 거야. 읽어보고 본인들이 내용이 안 되면은 좀 지우고 합시다. 우리 직원분들. 응? 이거 내가 다 써드려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제목 써주잖아. 뉴스까지 올려줬으면 그 뉴스 기준을 보시면 되죠. 일부 자료 확보 뭐야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해서 1시 52분에 또 올려드렸어요. 그럼 1시 52분에 또 올려드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보시죠. 뭐 계속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참여하시면 돼. 이쪽 방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넷게임즈 33,300원에 익절하고 28,200원 재편입하고 32,000원에 이제 목표 주가 설정인데 잘 되고 있다. 뭐 원 플러스 원에 198만 원 요 기준 자녀 회원 2분 남아 계시니까 빨리 참여하세요. 문자 올려드렸고 그리고 누구시죠? 김영수 선생님 보내주신 자료들 보고 습득한 덕분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자료 그리고 그 밖의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넷게임즈의 이제 또 2차 VI입니다. 두 번째 VI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편입을 지금 29,000원 수준의 재편입을 했잖아요. 그죠? 29,000원 조금 못 미치게 재편입을 했는데 또 재편입 하자마자 2차 VI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를 넘겼네요. 오늘 기준이. 31,000원 350원인가요? 고점이. 그래서 20%딱 19.96 20%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점 31,250원이 고점이었네. 그죠? 31,250원 대비해서 1.5% 3% 그럼 35,550원 정도에는 전량 차익 실현하자. 예전에는 5%까지 놓고 보자 했는데 그걸 설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짧게 그냥 끊어서 가자. 결국은 전량 2차 차익 실현 29,000원에 사서 30,550원이면 1,500원. 그러니까 거의 수수료 빼도 5% 수익.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이제 그 잘 올려드렸고 특히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충분히 그 전략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보시면 PPT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그런 차트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텍스트 전략도 이렇게 다시 다 올려놨습니다. 거래대금 3위에 최고점이 19.96%에 이렇게 재차 돌리면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29,850원일 때 기준에 14.59%인데 편입 설정 보면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까지도 아직도 게임판으로 적혀 있네.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우리 직원분들 아주 그냥 그렇게 돼 있고 또 내리면은 이제 계속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걸 여기서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I 매직 계산기, VI 또 매직 계산기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그러고 나서 31,250원 찍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전량 그리고 29,000원과 28,000원 초반에서 재편입할 수 있는데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어야만 그리고 돌릴 때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조금 전처럼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 이렇게 다 올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가 31,000원에 31,800원 이탈시, 33,100원 이탈시 다 올려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매직 계산기에 39,50원 뭐 또 31,000원 이렇게 끊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전략을 다 잡아드려서 또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전량 차익 실현이.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편입에 3차 편입이 된 거죠. 이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1차 편입 어제 하고 차익 실현 1차적으로 오늘 하고 또 2차 편입 오늘 하고 2차 차익 실현 오늘 하고 3차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9,000원의 문자를 내보냈고 그리고 28,2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5% 수정 받으면 27,000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비중은 이제 두 번 차익 실현했으니까 10%로 늘려놨어요.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라. 근데 이제 아쉽게도 29,000원이 살짝 이탈이 됐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장 막판의 기준이고 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을 설정을 했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도 수량이지만 그래도 뭐 들어왔고 결국은 이제 10만 주 개인들이 물량이 뺏기는 모습이 됐고. 근데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이거예요. 윤정두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 좀 더 기준을 스스로도 잡으셔야 되고, 윤정두의 기준에서도 윤정두가 여기서 29,000원 이탈되고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지지 공방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사실 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돌릴 때 그때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가격적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쪽 수급이 좀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훅 밀렸다 확 돌렸기 때문에 망치형으로. 저기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확 치고 올라왔으면 뭐 끝내준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교육의 위반이 됐죠 사실은. 물론 이거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에서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2% 3% 들릴 때 들어간다, 돌릴 때 들어갈 수 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대금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지 않는다. 가격적으로만 돌릴 때 들어가서 손절 설정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면 이제 비중을 다 들어가서 대밀리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분할 매수를 여기서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중 저점 형성 이후에 2, 3% 반등. 이 기준을 결론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탈될 때 잘라냈어야 되는데 이게 좁아 보이지만은 요 기준에서 2, 3% 돌린 거예요. 돌렸기 때문에 편입을 잡았는데 결론은 무너진 거죠. 무너질 때 이제 추가 편입의 기준도 사실상은 이제 요자락에서 거래가 실린 50만 주 이상 터진 건 요자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직전에도 거래 실린 흐름이긴 합니다만 음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봐서 거래 실고 돌리든 가격 반발력이 있을 때 따라붙어 냈어야 되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해놨던 3분의 1, 2분의 1 지점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은 거예요. 수익이 한번 났었기 때문에 또 두 차례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향후에도 이런 자락에서는 전체 누적 거래대금 거래량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편입 문자 사인 안 드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 유지. 그리고 이제 편입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월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하지 않고 좀 더 들여다보겠다. 그 다음 범위에서 여기서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 드릴 수 있었는데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편입보다는 있는 비중의 차익 실현을 설정을 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사실 밋밋하거든요. 거래가 이제 치고 올라온 상황이었고 차익 실현 전략을 잘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재편입의 기준. 이때는 이제 양봉은 아니더라도 거래가 50만 주 이상 터지고 나서의 망치형이기 때문에 이때는 잘 따라붙은 걸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래를 수반하고 추가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평균 29,000원에 재편입을 한 거죠. 3만 원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꺾일 때 또 차익 실현 미련 없이.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편입의 기준을 못 잡았어요. 그죠? 편입의 기준을 못 잡았습니다. 순간 훅 밀렸다 확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편입 자락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50만 주 이상 거래를 수반하고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게 만약에 이제 빨간색이었고 강세였다면 이제 쭉 뻗어갔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꼬리에 달려서 내려왔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량 50만 주 이상 터지는지 그걸 보고 양봉일 때 분할 매수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뭐 수익 실현 2번 했기 때문에 눌림폭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수급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뭐 솔직히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명확해져야 되니까.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주력주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주력주에 대한 자신감은 여러분들이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주력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그 비주력주,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종목을 제가 이렇게까지도 교육을 해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또 제 교육을 받고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원칙을 자꾸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에서도 또 재편입에서도. 그죠? 그게 변동성으로 접근했으면 변동성으로만 기준 잡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잘해보려고 새벽 뭐 3시 넘어서 4시 5시에 그동안에 세무조사 받은 기사가 난 조사 사국이요. 그쪽의 기사 범위를 다 들여다보고 그때 변동성 확인하고 시간의 거래 확인하고 또 일동제약 부분 확인하고 전환 물량 확인하고
변동성 매매를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펀드멘탈을 그렇게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낭패를 보는 흐름을 잡은 것 같아요. 앞쪽에서 안랩에서 한번 그 큰 수익을 내고도 마지막 고점 자락에서 평상시 그렇게 매매를 잡아들이질 않는데, 그죠? 근데 밀려 내려올 때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에 편입의 기준을 잡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일동제약도 좀 굉장히 크게 아쉽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손실이 좀 크니까 잘 마무리를 짓고, 다행히도 비중이 그렇게 이제 높죠. 굉장히 높죠. 10%면 굉장히 높긴 한데 전체 손실률, 계좌 손실률은 좀 그나마도 감내가 되고, 원체 이제 주력주 위주로 다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주력주에서의 이번 가격 반발력이 추세적으로 조금만 이어져도 변동성 종목의 손실은 좀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게임즈 쪽의 시간의 거래가 이거 이렇게 마감된 거 맞나요? 그래. 지금 좀 전에 넷게임즈 다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교육하기 마지막 교육 이제 하고 볼 때가 이제 7시 30분, 40분, 50분까지 보고 요거 못 봤어요. 16시 거는. 근데 5.70이면은 우리가 이제 매수한 평균 단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이제 주가 좀 밀렸잖아요. 손절 범위까지 내려왔는데 시간에서 돌리는 거 보고 이제 거기서의 기준에서도 차익 실현 설정 범위 잡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내일 기준은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거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형성되냐면 제 기준에 윤정도 기준을 외우러 오셨잖아요. 그럼 45만 주 나누기 3으로 해준다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15만 주가 동시효과에 15만 주 수준이 거래가 터진다. 전체 다 올려주세요. 전체 다. 그렇게 해서 15만 주 수준의 거래가 동시효과에 터진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 거래가 이제 터지는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동시효과 기준에 이제 1% 정도 수준. 왜냐하면 거래가 이제 그 형성된다 1%는 소문이 나 있다는 거고, 소문이 안 나 있는 건 0.5% 잡습니다. 그 동시효과 거래량을. 그러니까 1%로 잡으니까 15만 주면 1,500만 주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올려드릴 때 기준 거래량이 얼마였어요? 1,200만 주였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거래량을 그대로 실어줍니다. 그러면 1,500만 주. 우리가 기준만 명확히 잡으면요, 기술적 분석에서 기준만 명확히 잡으면 거의 100점 100승을 해요. 100점 100승을. 꼭 실패된 거는 보면은 윤정도의 개인 사견이 들어갔던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운 좋게 맞으면 뭐 대박 났네 이러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되고 기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배워서 안 되기 때문에, 배우고는 싶은데 배우는 것도 좀 어렵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VIP 가입도 하고 VVIP 가입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마지막까지 함께 동반적으로 저를 믿고 매매 사인, 문자 사인 받으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 23년 이상을 이쪽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뭐 전문가 스승 역할을 하면서, 좀 저보다 오래되신 분도 없고 저희 쪽에서 배워서 이제 활동하신 분들도 꽤 많고, 뭐 전체 케이블 TV에는 다 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할 수 있었던 거는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실수가 나오고 실패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 대처를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죠?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지금 일단은 이렇게 또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넷게임즈 내일도 이제 또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아마 놓여져 있을 거예요. 거래대금 오늘 기준에 시간에서. 그래서 시간의 종목 한번 이제 또 들여다봐야 돼. 내일장 공략주는 뭐 그런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되니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기준에 넷게임즈가 1위입니다. 이거는 뭐
이왕이면은 이제 그 하여간에 기술적으로 마지막에 저가 매수해서 한번 들어가 본다든가 그런 기준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어찌됐건 다음 내일 기준에서는 또 실패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래서 넷게임즈가 지금 거래대금 1위 시간외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이게 이제 좀 거래대금 1위가 아쉬운 건 뭐냐면 시가총액이 얘가 이제 1조 미만인데 이제 합병되고 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1조 이상이니까 그거고 나머지 이제 누보나 이런 쪽은 개인별 쪽으로 한번 다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1조 이상짜리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변동성 강세가 있는 쪽 그런 쪽을 좀 보시고 신풍제약도 추가적인 강세는 제한적이에요. 아까 이제 봐보니까 신풍제약을 장중에 쉽게 편입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HK 이노엔 정도를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거래량이 평상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얘를 내일 공략주로 설정하는 거는 그거는 버겁죠. 버겁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육으로 이제 마저 이어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육 부분에 이렇게 넷게임즈 부분 잘 편입이 됐고, 그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그 우리의 원칙에서는 사실 벗어난 편입의 기준이 됐는데 결과물은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5% 정도 그러니까 28,000원대 중후반 정도 출발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자 발송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속도가 안 나. 쓰고 있는 사이에 주가 변동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배운 대로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고점 찍고 밀리면 무조건적인 차익 실현하세요. 지금 당분간은 원칙대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욕심내서 뭐 3% 5%를 막 차익 실현 범위를 늘려버리고 그리고 손절 못하신 분들은 그럼 여기서 다시 저점을 기준 잡아서 대처하죠. 그런 사이에 뭐 또 한 번 두들겨 맞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복 불능 상태까지도 막 추락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원칙대로 우리가 대처해서 기준을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고점 대비 이렇게 1.5% 뭐 3% 혹은 내일 기준에 고점 대비 뭐 2% 등락 나오면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하고 거래는 분명히 수반되겠죠. 10시까지 450만 주 500만 주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래 수반되고 양봉인지 음봉인지만 마무리 잘 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넷게임즈 10%로 좀 늘려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의 흐름에서 이게 이제 개장 초에 올려드렸던 주봉 차트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제 조금 바뀐 거죠. 이 부분은 이제 교육 자료 다시 또 올려드려야 되니까 다시 또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넷게임즈의 지금 일본 기준이 이제 가장 먼저 올려드렸던 기준의 일봉인 거예요. 저게 시간별로 기준에. 뭐 순서 안 바꿔도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먼저 이제 올려드렸던 일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봉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29,000원 좀 중요하고 보자. 그래서 1차 차익 실현했던 3750원 고점 찍고 나서 눌릴 때 일봉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을 3만 원 전후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럼 29,000원 정도면은 참 추가 편입 재편입하기 참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29,000원 평균 그 차익 실현했고 재편입을 했고 일봉도 이제 개장 초에 일봉을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변동이 잠깐 나왔을 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1분 만에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1분 만에 그냥 훅 하고 그랬다 바로 또 돌린 거죠. 1분 만에.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제 맴돌고 있는데 우리 손절 범위는 위에 있었기 때문에 손절 범위보다 월등 위에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었고 요 가격에서 다시 꼬리를 달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첫 번째 차익 실현한 구간까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주월봉 기준에서 뭐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한다. 이 부분은 3월 3일날 이제 상한가 갔을 때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 이탈되면 원칙 지키는 거. 상한가에도 차익 실현하라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원칙 지키라고 해놓고 윤정두가 그걸 안 지켜서 일통제약에 낭패가 된 거예요.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실패를 하시면 안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건. 3월 25일 기준은 넷게임즈의 기준입니다. 벌써 이제 4월 달에 기준이 되고요.
이런 흐름이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3450원일 때 찍어드린 내용입니다. 거래가 다 수반되고의 변동성이 흐릅니다. 우린 26,000원에 잘 편입을 했다. 여기서 요 돌파의 기준에.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인데 주봉 월봉으로 볼 만큼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주 뛰어난 종목이냐, 일주 월봉으로 볼 만큼의 그게 아니라면은 장중에 분봉 대처를 좀 철저히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 변동성이 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넷게임즈가 이렇게까지 저 위까지 올라갔던 그 흐름이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말씀을 장중에 드렸단 말이에요. 주봉의 기준에 장악형의 기준입니다. 아랫부분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으니까 장악형 기준이고, 이 꼬리를 이제 일단은 시간에서 이 정도는 메꿔준 거죠. 내일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이왕이면 고점 대비 안 밀려서 시초가에서 쭉 뻗어 올라가서 다시 29,000원 넘기고 저 꼬리 부분 31,250원까지 싹 넘기면 그럼 차익 실현할 이유도 없이 쭉 뻗어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죠. 거래량 더 터지는 거고 월봉 거래량도 더 터져지는 거고 그 다음 단계 또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차분히 넷게임즈는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계속 강조드립니다. 변동성이 크니까 기계적으로 대처하겠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종목 부분을 좀 빨리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략 부분들을.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서 네이버에서 좀 찾아서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오셔가지고 공식 홈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페이지가 나와요.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이 디자인도 싹 다 바꾸러 가세요. 밑에 8422 전화 그 번호를 삭제를 하고 일반 번호로 그냥 받는 걸로 해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이제 교육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주까지는 야간 교육이 조금 이렇게 되고 진행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야간 교육 방송 제대로 해드리고, 그리고 전략 부분의 기준도 제대로 좀 잡아드릴게요. 요 야간 교육 전략 부분, 그리고 이제 야간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해 8월 17일 이후에 교육을 좀 멈춰 있었잖아요. 이렇게 80시간 했던 교육을, 요걸 교재를 제가 좀 수정을 해서 지금 시기에 맞게 수정을 해서 교육을 또 재차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내일 목요일 금요일 또 오늘 뭐 시간이 있으면 오늘 기준, 내일 목요일 금요일 그때 기준 잡아서 기존의 교육 자료 부분을 한 대 다 뭉쳐놓은 하드 있잖아요. 그 하드에다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넣어놓으십시오. 추가적으로 샛별형이나 이제 뭐 그 지수적 분석 패턴 혹은 이제 뭐 강의 자료, 방송 강의 자료 그걸 한꺼번에 넣어놔 주시면 수정을 해서 예제를 잡아서 교육 8월 17일 작년 8월 17일 이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KG 동부대철이 일단은 뭐 4월 7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4월 6일 날 어떻게 한 거예요? 4월 6일 날 일단은 쌍용차 인수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뭐 주간에도 주말에도 월요일 날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부터 해서 월요일 개장 전 또 화요일 개장 전에 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이제 순서를 좀 바꾸긴 해야 되겠다. 뭐냐면 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네요. KG 스틸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이 KG 스틸은 이렇게 해서 편입하십시오 기준이 됐죠. 그러니까 11일 날 다시금 이제 보시면 11일 날 08시 52분에 들여다 보세요. 그리고 11일 날 야간에 이 교육을 잡아드렸는데 개장 초에 변동성이 거래량이 사실 터졌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 터졌습니다. 3천만 주 기준 대비해서 9시 10분까지 300만 주 터지고 양봉인데 굉장히 크게 움직인 것 같지만은 이날은 KG 케미칼이 움직이고 얘는 제한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이제 밀려 내려갔죠. 근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윤정두가 더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요 그림 캡처한 거 이외에 원본 그림도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KG 스틸 일봉으로 보시면은 요날까지 요날의 기준을 아주 중요시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캔들 제대로 배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하고 또 캔들 배우면서 이제 삼선 전환도까지 설정을 해드렸죠. 그럼 이제 종가의 기준이 요날로 따지면 여기가 종가인 거예요. 그죠? 요 정도 16,000원 수준. 그 다음에 시가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얘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 결론은 이 음봉이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형성된 요날 기준으로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달린 그리고 윗꼬리도 이렇게 달린 뭐예요? 장족형의 기준이다. 장족형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위든 아래든 굉장히 세게 움직인다.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데 쌍용체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 양서를 낼 수도 있겠구나. 내게 된다면 변동성이 위로 굉장히 크게 확대되겠구나. 그 부분을 야간 교육에 해드린 거예요. 야간 교육에 해드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고 시간에서 추가 폭등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16,000원 수준의 편입이 만약에 됐다. 돌려질 때. 그러면 뭐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 거죠. 하루 만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설명들을 야간에 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2천만 주로 줄여드리기도 하고 동시효과 상황에 따라서 3천만 주로 늘려드리기도 하고 결론은 그래서 쭉쭉 13일까지도 거래대금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오늘 뭐 쉽지는 않았어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에 뭐 조금만 변동성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KG 스틸을 여전히 들여다보자. 그럼 들여다볼 때의 기준에 이제 조금 전에 3천만 주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6일부터 계속 전략 잡아드린 그 내용이란 말이죠. 거의 매일 빼지 않고 1순위로는 KG그룹에서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는 어찌됐건 그 KG 스틸 분이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인수를 하게 된다면 KG 스틸 쪽에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 해석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KG 케미칼이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라는 거. 그럼 자금 조달에 있어서의 기준에서는 KG ETS 부분의 매각 부분에 대한 해석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하는 건 당연한 거의 기준이었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교육받은 대로 그럼 변동이 나왔고 일봉으로는 부담스럽지만 주봉으로는 거래대금 수반하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내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 그럼 내일 밀리면 음봉이니까 안 들어가는 거고 내일 뭐 적당하게 움직임이 나오면 계속 지르다 보다가 결국은 변동 탄력이 강화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변동 탄력이 강화되면은 그때는 뭐 공격적으로 따라붙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은 왼쪽 화면에 상승 형태 확인력 세 번째 봉 크기를 좀 더 위로 크게 해요. 위로 완벽하게 넘어간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KG 스틸의 그 거래량 부분을 3천만 주를 설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KG 케미칼 부분은 700만 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700만 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KG 스틸 3천만 주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그리고 KG 케미칼 700만 주 수준의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건 꼭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으로 이렇게 꼭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KG 케미칼도 이 인수 참여자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다고 발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인수 의향서를 냈죠. 확정된 게 없다고 해서 저렇게 꾹 밀려줬고 그리고 가격 반발력을 제대로 줬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KG 그룹주들은 케미칼 그리고 그 밑에 ETS까지 볼 필요는 뭐 굳이 없을 것 같아요. KG 스틸, KG 케미칼 정도면 무난하다. 그럼 내일 기준의 변동성 보는 거는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미만이지만 넷게임즈 그리고 KG 스틸 이왕이면 KG 스틸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주력주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군 그 종목군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기아 또 현대차가 조금 기아보다는 약하지만 그리고 만도가 좀 깔짝깔짝 움직이는데
만도 부분의 기준은 또 아쉽게도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쉬워요. 그렇게 좀 차분히 대처하자. 더 시장이 월등히 강해지며. 그리고 IT는 지금 이제 또 다시 강력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는 딱 하나만 보시라 그랬어요. 1월 저점 깼어 안 깼어? 안 깹니다. 1월에 우크라이나 나발이고 안 깹니다. 거기에 금리 인상 뭐 50bp 안 깨요. 35년 주식하면서 본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세요. 다만 윤정두가 하여간에 떼찌떼찌 해가지고 혼나야 돼. 윤정두가 문제인 거야.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종목군들에서 수익 범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자신감 회복하고 이제는 끝내주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위치에서 윤정두가 변동성 매매 들여서 또 윤정두가 결국은 또 마지막에 원칙을 잘 안 지킨 부분까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심리적인 위축을 드리게 돼버렸는데 절대 이제는 아니죠. 삼성전자의 이 변동성의 기준은 상당한 겁니다. 삼성전자의 저 변동성 부분 2%대뿐이 안 되지만은 1월 말 이후에 처음으로 2%대 강세가 나온 거고 추세 범위가 굉장히 강하게 변화가 됐어요. 하이닉스 이제 움직이면 되고요. 그 실적주들이 움직여줘서 시장을 견인하면 엄청나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전기전자 업종이 2015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도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가고 있다. 시장 지수는 그들이 아니면 땡겨질 수가 없다.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실적 부분이요. 전체 그 255조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그 중에 80조 30%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군데서 다 합니다.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23%뿐이 안 돼요. 둘이 합쳐서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그 컨센서스를 이렇게 다뤄놨는데 요거는 그냥 따로 저한테 주세요.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너무 많아서 잘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결론은 이제 삼성전자 보시라는 거고요. 지금 주봉 기준에서의 거래가 수반되고 장악형으로 돌려지는 흐름이에요. 1월 이후에 또 12월 이후에 지난해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OMA 20MA 거래량 터지고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설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가 움직이면 당연히 하이닉스의 기준 6배의 PER을 갖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이 하이닉스의 기준의 가격 반발력도 어마어마해진다. 지금 10월 13일 이후에 4월 4일까지 쌍끌이 매수 금액 기준으로 3조 이상 가장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매집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 14만 5천 원이 최소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가장 핫한 게 이제 지금 LG전자. 예? 왜냐하면 별로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차트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이닉스를 그렇게 기본적으로 잡다가 LG전자 이렇게 기준거래량 4월 7일부터 잡아드리고 설정드린 거는 변동률은 제한적이지만은 지금 거래 제대로 실어놓고 움직임 주고 있는 거예요. 변동률은 제한적이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쭉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다 설정해드렸고 기준점 다 잡아드렸는데 일단은 동영상도 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용이 무지 많아요. 다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거 지금 넘기는데 왜 안 올려주시지? 예? 왜 안 해줘? 지금 없어 사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해줘? 응? 사람이 안 계신가? 다 퇴근했나? 아닌데? 몇 분 계시는데? 그럼 낱장 파일로 방송에서 한 것처럼 좀 올려주십사 얘기를 했잖아요. LG전자 올려주시고 링크 좀 주시고 아니면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종목별로 링크를 한 번씩 다시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갑자기 이제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뭐 정신없는 상황이실 수 있는데 자 LG전자의 거래량 어때요? 수요일까지 기준에 목요일 금요일 거래 터지고 이제 움직이겠죠. 다른 때랑 달라요. 거래량이 지금 월등히 터지면서 흐름입니다. 이제 IT 주력주들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DB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틀 전에 월요일날 추가 편입 질문 주셨을 때 월요일보다는 거래가 조금이라도 수반될 때 좀 보시죠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화요일 이후 기준 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거래가 만족스러울 거래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격 반발력을 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1일 이후에 4월 10일까지 쌍끌이 매수 8입니다. 8이. 지분율 기준으로는 1입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뛰어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막그 녹화 뜨는 것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월 10일부터의 평균 단가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국 쪽에서 이제 또 오셔가지고 미팅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방송이 많이 제가 이제 줄여놨는데 뭐 한 5월 경이면은 다시 다 재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데일리, 그다음에 서울경제TV에 이번 주부터 주말 방송 나가고요. 경인TV 그리고 이제 팍스도 아마 바로 재개를 하겠죠. 그렇게 하셔서 방송에서도 보시고 야간 방송도 이제 시간 정해놓고 제대로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DB하이텍의 4월 6일자의 기준입니다. 4월 6일자의 기준이고 주가가 많이 이제 흔들리고 휘둘릴 때 전략의 기준을 제대로 잡아드린 거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10일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잡아드렸어요. 매집의 규모나 이런 부분. 최소 목표 주가 9만 원 이상이 잡힙니다. 10일자의 일봉 그리고 이제 일주월봉 오늘 거 놓고 보시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일주월봉의 기준에서 당연히 이번 주에 거래 터트리고 장악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부터 이제 편입의 기준 잡은 게 어제가 거래 수반되고 개장 초에 움직이다가 시장 영향 때문에 눌리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장중에 전체 시장이 강화될 때 그때 움직임이 나왔고 매수 평균 단가 71,500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던 거죠. 최근 5거래일 고점을 넘기는 흐름의 편입의 기준을 드린 겁니다. BH도 24,000원 평균 단가 수준, 23,000원, 4,000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장악형 기준 있잖아요. 3월 25일 날. 이게 지금 장악 확인형까지 다 바뀌어 있어요. 응? 월봉 기준에 장악 확인형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거래는 점진적으로 수반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BH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아시다시피 뭐가 있어요? 무상증자. 어지간한 그 수익 종목 압축을 해서 일단 에코프로비엠을 편입을 했는데 지난해 4분기 이후에 그런 수익 범위도 한번 기대해 봐야죠.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3,000포인트 이상 또 코스닥을 1,000포인트 이상으로 봅니다. 그럼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의 변동률은 코스닥 시장이 10% 오를 때 20% 이상 올라야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기준에서는 시장을 견인할 업종이 현재로선 코스닥 쪽은 2차 전지의 시가총액이 가장 높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그다음에 LNF 3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움직여야 이제 시장이 강해지고 당연히 이제 IT 소부장 다 같이 움직여야 시원하게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의약품은 이제 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저평가 상태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만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모멘텀, 그다음에 2차 전지 주들에 대한 시가총액 규모에 따른 인덱스 상품의 편입 이런 범위를 통합적으로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오늘 야간 방송의 기준에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동영상 또 중간에 올려드릴 텐데 공지사항 보시면 돼요. 공지사항 지금 보여드릴게요. 공지사항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공지사항 보시면 나중에 이 공지 좀 나눠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LG전자, 뭐 기아, KG스틸, 넷게임즈 싹 다 들어가 있죠. DB하이텍, 헤드앤숄더가 아니다 이런 내용까지. 그래서 그거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비행까지의 흐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일랜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제가 야간 방송 시간을 좀 더 늘릴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외부 미팅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방송을 좀 줄여놓고 나서. 요게 이제 그 하이닉스의 아일랜드 갭의 흐름이었고 LG화학의 아일랜드 갭. 이런 아일랜드 갭이 뜨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에 대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충분히 60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이 교육 자료도 꾸준히 다 나눠 드릴게요. 그럼 그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보셔야 되죠. 기아 같은 경우도 기아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여요. 상당히 저평가였고 이번 그 전체 시장의 조정에서 자동차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밀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8만 원 넘기면 굉장히 편안해지죠. 기아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보유 물량만 유지를 하고 주도주는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신규 편입은 좀 제한적으로 들이다가 3월 16일 이후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에 대한 편입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가 월봉 기준에서 이제 샛별형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지가 뜬 상태고, 주봉에서는 장악형이고, 결국은 저 흐름이 지금 월봉 기준에서 조금씩 더 올라오면서 샛별형의 모양새를 갖추죠. 장악형의 모양새도 다 갖추고. 그래서 월봉에 그 박스 쳐주셔야 돼, 샛별형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주요한 종목들 봤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간단하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 기아, LG전자, 에코프로, BM, KG스틸, 넷게임즈. 요거는 이제 개장 전에 물량을 좀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드릴까요? 물량을. KG스틸 최근의 거래량 3천만 주였으니까 37이 21, 2천만 주만 터져도 됩니다. 사실. 그러면 2천만 주로 좀 수정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에코프로 BM도 정상적인 범위에서 70만 주로, 그다음에 LG전자 변동성 매매와 추세된 매매까지 보는 거니까, LG전자 최근에 200만 주, 37이 21, 200만 주, 기아 부분은 좀 더 터져야 되죠. 이 기아는 250만 주, 300만 주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아를 250만 주로 조금은 줄여드리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넷게임즈는 1,500만 주는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 대금 1위. 자, 상상 한번 가보시죠. 상상. 응? 상상 출석 체크 할게요. 얼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재차 거래량 기준을 수정한 내일장 공략주들을 올려드립니다. 상상.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직원분들은 넷게임즈 그 첫 번째 올린 넷게임즈, 두 번째 올린 넷게임즈, 그거를 한번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올려주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제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렸는지. 아니면 전일자를 볼까요? 자, 어찌됐건 잠시 기다리시면 오늘자 종목을 바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